자, 오늘은 우리가 낙성비룡이라는 고전소설을 공부할 건데요. 이건 24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4년 수능 완성, 즉 25학년도 대비 교재죠. 수능 완성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쌤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좀 종종 나오는 작품인데 좀 이번 고2 모의고사 출제가 살짝 의아한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점이 의아하냐면 전체 줄거리에서 좀 중요한 장면은 많이 안 나온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출제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일단 여러분 제목도 우리 친구들이 물론 이 대목에선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이 제목은 별이 떨어졌다가 다시 용이 돼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이 별이죠. 별이 떨어졌다가 용이 되어 날아 올라간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태몽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경작이거든요. 주인공인 경작이 태어날 때 이제 부모님이 꾼 태몽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제목의 유래가 되었고, 이 주인공인 경작이 초반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좀 뻔하디 뻔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은 갈래를 정리하면 영웅 소설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보통 여러분 우리 영웅이라고 하면 약간 좀 무신에 가깝잖아요. 그쵸? 막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특이한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급제해서 영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특이해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최고운전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많은데 이 최고운전이 그 최치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은 소설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문신적 지혜, 즉 한마디로 이거 문과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즉 우리 문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은 이제 좀 무술이고 문은 약간 이제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 공부를 통해서 나라를 구해내고 그걸 통해서 약간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을 해내는 특이한 영웅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그렇고 최고운전도 그렇고 좀 다른 영웅 소설과는 다른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게 좀 웃긴 게요. 주인공의 특성이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보통 영웅 소설의 영웅이라고 하면은 진짜 부지런하고 정말 뭐든지 잘하고 막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좀 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꾸러기에 굉장히 잘 먹는 먹보라는 되게 특이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등장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의 좀 차이점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부분은 사실상 이런 게 많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각각 남자 주인공인 경작과 경자가 경작의 아내가 양씨거든요. 양씨의 어떤 신비한 체험 신이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이한 체험이 각각 제시가 될 거예요. 딱 그게 답니다. 그래서 뭐 쌤이 좀 스포를 할까요? 그쵸? 경작은 죽은 장인어른을 만나고 양씨 아내입니다. 아내인 양씨는 죽은 시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좀 특이하죠?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볼게요. 영웅적 면모를 지녔으나 먹고 자기만 하면 그 나왔죠,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낙성비룡의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개성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영웅들 하면 뭔가 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던 이생이 여러분 이생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죠. 장인이 죽자 장모에 의해 쫓겨나고 이생의 부인 양소전은 그쵸 여러분 부인입니다. 양시성을 가진 여자예요. 소전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우리가 그 당시 여자들을 소전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생을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지금 쫓겨났어요. 장인어른이 죽어서 이 장모님이 얘를 쫓아낸 거야. 왜 그랬을까? 그쵸? 자, 한편 집을 나온 이생은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300냥의 돈을 다 내어준 후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생은요 좀 착한 성품인 거 알 수 있죠. 그쵸? 의로운 성품, 착한 성품 이런 게 약간 좀 행동에서 드러나죠. 근데 물론 앞부분 줄거리니까.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깊이 감격하노라. 자, 이렇듯 노, 노인의 신경을 보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생각하여 의아에 맞지 않았다. 존홍의 물으심이 무슨 일이니 있고 저는 적선한 일이 없소이다. 자, 여러분 지금 노인과 이생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생은 존댓말 쓰고 있고 이 노인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시니까 반말을 하네요. 노인 말하기를
대인은 사람 속이기를 아니하나리라. 즉 자기는 나 사람 안 속여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생은 저는 누굴 도운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라고 했더니 나도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에 또 말하기를 그대 저리 먹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라느냐. 여러분 진짜 웃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너 그렇게 먹본데 어떻게 음식도 없이 살려고 그래. 이런 느낌이에요. 이생이 답하기를 이처럼 얻어먹으면 아니 살아가리까 즉 이렇게 뭐 하나 둘 얻어먹으면 또 사라지지 않겠어요? 라는 거죠. 되게 태평하네요.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의 말이 사리에 어둡도다. 이생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거니와 그대는 나를 모르리라. 다만 그대에게 붙일 말이 있나니 깊고 자세히 알려하지 말라.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거늘 도로에서 방황함이 무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즉 한마디로 네가 평안히 지내면서 학문을 넓힐 곳이 있으니 거길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생이 대답하였다. 소자는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오니 대인은 밝게 가르쳐줘서 한마디로 제가 멍청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좀 쉽게 말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노인이 말하였다. 낙양 땅 청운사가 절이죠. 매우 부유하고 그 절에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좋게 안거하여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을지라. 내가 적은 돈을 보태줄 테니 거기 절에 가봐라 라는 거죠. 이생이 고마움을 표현하되 노인이 말하였다. 300냥 은재를 통째로 주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이제 도리어 네다섯 냥, 즉 내가 적은 돈을 보탠다고 했잖아요. 즉 고작 내가 네다섯 냥을 줬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살해하려고 하냐. 너는 더 큰 일을 해놓고 이런 말이죠. 가는 길이 피곤할 것이요 본디 잠이 많으니 그만하여 자고 내일 나를 찾지 마라.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주인공 보고 잠이 많고 밥을 많이 먹는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소설 처음 봤어. 그쵸? 이생이 고야였다. 종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으시민요? 진실하지 못할까나이다. 한마디로 이제 이 노인이 너 이제 자고 내일은 나 찾지 마라고 하니까 이생 입장에서 아니 갑자기 뭐 저 데려가신다고 하고 어디 소개해준다고 하더니 왜 또 내일은 찾지 말라고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노인이 말하였다. 진실한 일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즐기는 잠이나 자라. 자, 야, 의심하지 말고 너 잠이나 자. 너 잠도 많잖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이생이 깊이 의혹스러우나. 자, 여러분 이런 거 체크하세요. 이생은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 막 이런 말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고전 소설은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닌 부분에서도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친구들이 어려워라는 그냥 마음의 장벽 때문에 못 읽고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무튼 의심스러웠으나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잠이 왔대요. 누웠는데 동방이 밝는 줄도 깨닫지 못했대요. 즉 여러분 동쪽이 밝았다라는 거는 아침이 왔다라는 거죠. 문득 몸이 서늘함으로 일어나 보니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고 의자와 글을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한 개, 차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바야흐로 신선이 한 일인 줄 알았다. 즉 지금 이생은요 깨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 내가 만난 노인이 신선인가라고 느꼈다는 거야. 노인이 신선인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생이요. 이 사람 신선이었구나라고. 이생이 놀랍고 두려워. 여러분, 자, 이런 거 체크합시다. 지금 놀랍고 두려웠대요. 글을 쓴 종이를 펴보니 내가 세상을 뜨니 네 몸이 늘 괴롭도다. 표현이 길을 떠나 단지 하나 부인이 준 돈뿐인데 이를 적선하여 남을 도와주었도다. 수삼 일 길을 가되 조금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그 도량이 넓고 덕이 크도다. 황천이 감동하여 복을 내리오사 나로 하여금 너의 피곤한 것들을 구하고 비서를 주나니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마라.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종이의 내용인데요.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남을 돕는 거 그쵸 여러분 이생이 착한 거죠. 그게 지금 하늘을 좀 감동시켰나 봐요. 그쵸? 그래서 황천이 감동하여 복을 내려줬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즉 나를 대리인으로 보내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좀 주려고 했다. 비선 약간 여러분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직위를 주는 것도 있고 비밀의 글도 있는데 여기서는 비밀의 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거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좀 약간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차를 마시는데 천리를 어떻게 가죠? 천리면 우리나라 한반도 땅의 3분의 1이에요. 이생이 보기를 다한데 끝에 또 썼으되 장인 양자유는 사랑하는 사위 이경작에게 붙이노라. 아 여러분 우리 아까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한테 쫓겨났다라고 했죠. 즉 내가 만난 노인이 장인어른이었던 거예요. 노인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 이경작은 꿈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글을 읽고 나서 본인의 장인어른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생이 가슴에 사무쳐 눈물 두 어주를 흘리고 주머니 속에 글을 수습하고 또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였다. 몸을 일으켜 장인의 전후 은혜를 생각하니 아름다움이 넓고 밝음으로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 저절로 눈물이 마구 흘렀다. 중약, 이제 여러분 와이프 시점입니다.
양소전은요, 양시성을 가진 이제 이경작의 아내이죠.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니 여러분, 시부모님도 돌아가셨다라고 분명 그랬어요. 어디 나왔었어?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시부모 제사 지낸다 했잖아요. 즉 또 죽은 사람 만납니다. 반갑고 슬픔이 뒤얽혀 눈물 흘리면서 일어나 재배하고 말하였다. 배는 이제 우리 그 절이죠.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가 없어 이름 있는 집안에 우러러 사모한 지 10년이라 덕이 적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 사리가 어두워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하와 한 번 이렇듯 끝이 없는 죄를 지었고 지아비는 여러분 남편입니다. 뭐 이걸 보고 또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집을 나간 여러분 남편 이생이죠. 6년에 이르러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 산소 아래 이르러서는 얼굴을 배웁지 못하온 한이 있어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시부모께서 들으셨으니 죄가 10,000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이공이 근심하여 말았다. 여러분 이공은요 이제 이생의 아버지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양소저의 시아버지죠. 우리 부부는 즉 이생의 부모죠. 한마디로 양소저의 시부모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기를 받아 이렇게 화려하게 안거하니 사람이 사납지 않을지언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리. 여러분 사납다가요. 으르렁 으르렁이 아니라 이거는 옛날 말로 나쁘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가끔 그 할머니 분들이 막 꿈자리가 사나워, 일진이 사나워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꿈자리가 나쁘다, 일진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자, 부인이 소저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현부는 여러분 며느리를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슬퍼하는 것을 그쳐라 하고 하므로 소저가 다시 엎드려 말했다. 제가 이 씨 가문에 의탁하온 지 10여 년에 일찍 얼굴을 배웁지 못하였더니 금일 얼굴을 배워 가르침을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넋을 인도하여 슬하에서 매시기를 원하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 너무 지친 거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외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시부모님 매시기를 원합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해서 차라리 저승에서 시부모를 모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 죽어서 따라갈래요 이런 느낌인 거죠.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나니 며느리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비록 한때 공궁하나 장래의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어찌 우리의 자취를 밟아 따르리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장래에 너네 복이 엄청 많을 건데 이런 거 뭐야? 앞날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복선입니다. 자, 어찌 우리의 자취, 즉 죽으려고 하냐라는 얘기인 거죠. 가련하다 나의 며느리여 자취가 이렇듯 슬프뇨. 이공이 부인의 시녀를 명하여 말하였다. 며느리가 온 지 오래니 차를 마시도록 하라. 시녀가 명령을 받아 차를 들이니 양씨가 받아 마시고는 훈훈한 정신이 상쾌해졌다. 이공이 명하여 말하기를 현부는 온 지 오래되었으니 빨리 돌아갈지어다. 소저가 일어나 하직할 때 슬픔을 멈추지 않으므로 시아버지가 제삼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 손을 잡고 어서 가기를 허락하였는데 궁전에서 내리려 하되 대궐 안에 섬돌이 매우 높은지라 무엇에 걸려 깨어나니 베갯머리를 스쳐간 하나의 꿈이었다. 여러분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즉 꿈에서 시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룻밤의 꿈 남과 일몽이라고 하죠. 소저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하여 베개를 미치고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시부모의 깨끗한 기상이 거뭇과 같았으므로 다시 어찌 미치리요. 한마디로 그 시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너무 약간 그 속에서 꿈속에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시 미치겠냐라고 해서 이 부분 약간 서술자가 개입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약간 이 양소저가 뭐지? 하면서 약간 좀 얼떨떨한 느낌을 서술자가 개입해서 설명을 했죠. 가을바람이 소슬하고 기러기가 슬프게 오니 자 여러분 가을이고요. 지금 계절적 배경은 기러기가 슬프게 오니 여러분 사실 이게 문학에서 이런 동물은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건 다 감정이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지금 상황을 슬프게 느끼는 거죠. 속절없이 단장하여 매우 구슬프고 애달픈 뿐이었다. 즉 양소저도 슬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성비룡이 되게 좀 꽤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각각의 죽은 돌아가신 이제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건지 조금 특이한 부분을 지금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왜 이걸 출제했을까 싶어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이게 지금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번 해 수능 완성 작품에 있는 낙성 비룡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학교쌤들이 이를 깎게 물고 낸다면 좀 그런 연계 지문도 같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대비하면 좋겠다. 25학년도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완성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출제가 돼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뭐 수능 완성 교재를 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게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